그날의 감귤 악기 발휘의 추억이여. 퍽! 털썩! 어느 뒷골목에서 한 청년이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에게 얻어맞고는 쓰레기 더미 위로 쓰러졌다. 이내 사내들 중 오두머리로 보이는 이가 청년에게 침을 찍찍 뱉고는 입을 열었다. 내 말 미우지 말고 다음까지 꼭 얘기한 만큼 준비해놔라.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그땐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라. 사내는 그 말 끝으로 부하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고, 청년은 그 뒤로 한참을 쓰러져 있다 서서히 일어났다. 씨발. 사내들은 빚쟁이들이었다. 본래 청년의 삶은 청년이 소년 시절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부모님께서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장남이었던 당시의 청년 자신은 그런 부모님들의 일을 거들어드리기도 하는 나날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중국집에 불황이 닥치면서 가게 운영이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거액의 빚을 남긴 채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중국집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던 것. 어머니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자식 새끼를 먹여 살리겠다고 공장에 들어갔으나, 작업에 쓰이는 화학약품이 사고로 눈에 뿌려지는 바람에 실명이 되고야 말았고, 결국 장남이었던 자신이 학교를 중퇴하고 소년 가장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막노동을 비롯한 각종 잡일들을 종사해야만 했던 것.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건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괴롭지 않았던 것이었다. 정말로 괴로웠던 것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각종 이자를 붙여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뻥튀기 시키고는 당장 갚을 것을 요구했던 빚쟁이들이 아버지가 죽자 그 빚을 자신과 가족들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그걸 당장 갚는다는 게 가능했을 리가 없었고, 빚쟁이들도 자신도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음에도 빚쟁이들은 주기적으로 찾아와서는 돈을 갚으라고 행패를 부리고, 빨리 안 갚으면 전부 공구리 해버린다느니,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으라느니 말도 안 되는 위협을 가했던 것. 급기야 오늘은 어떻게 알았는지 기어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우고는 자신을 뒷골목으로 끌고 와서 폭력까지 행사하며, 청년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장기도 죄다 뽑아버리겠다, 여동생은 창건에 팔아버리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이었다. 오늘은 직장까지 찾아와 그 난리를 피워준 덕에 앞으로 그곳에서 일하긴 곤란해졌으니, 앞으로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린 청년은 막막해진 남날에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던 청년들이었으나 평소 보이지 않던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이런 곳에 과수원이 있었나? 청년의 눈앞에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과수원들이 있었고, 과수원 입구에는 감귤 상자가 여럿 쌓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부실한 식사를 계속해온 청년의 배가 꼬르륵하며 울리더니, 머릿속에는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어머니와 동생들을 떠올렸고, 어느 순간 청년은 감귤 상자 하나를 집어들고 달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가 싶었지만 당시 청년은 거기까지 신경 쓸 틈이 없었다. 그렇게 감귤 상자를 훔치고 한참을 달린 뒤 과수원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싶은 곳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청년은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였고, 그 냄새의 근원이 감귤 상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혹시 감귤이 산 거였나 싶어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 확인을 해본 순간, 감귤이 왜 이러지? 뽀로삐뽀! 이게 뭐야! 상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은
얼핏 보면 감귤과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절대로 감귤이 아니었던 것. 기겁한 청년이 감귤 상자를 내던지고 뒷걸음질을 치던 도중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이에 청년이 뒤를 돌아보니 평소 자신을 위협했던 빚쟁이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덩치가 큰 근육덩어리 거한 두 명이 알몸에 붉은 팬티 하나만 입은 채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청년의 그 무시무시한 모습에 겁을 먹고 그대로 굳어버린 그때, 무언가 조그만 것이 띠용 하는 효과음과 함께 두 거안의 뒤에서 튀어나와 그 앞에 착지를 하니, 그것은 얼핏 보면 과일의 팔다리와 얼굴을 털어놓은 것과 같이 생긴 굉장히 기묘하게 생긴 난쟁이 새끼였다. 끼리끼리끼리, 너 하르방 해병님의 해병 과수 어딨어? 깻바일 하다니 깜빡진 아싸 이렇겠냐. 그 말과 함께 난쟁이는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그 속에 감추어 있었던 자그마한 몸집에 비해 굉장히 거대하고 둥글둥글 동기까지 쏟아내 있었던 흉악한 물건을 꺼내 들었다. 시간을 돌려 조금 전, 어떤 개허루잡 찐빨끼한 새끼야! 평화롭던 제주 해병대 해병 빵카가 누군가의 노성 어린 외침 한 번에 무섭게 뒤흔들렸다. 도대체 무슨 일인고 하고 알아보니 제주 해병대 주기장을 책임지시는 주기병 도하르빵 해병님께서는 포신 끝까지 경로하셔서는 슉슉슉슉슉슉 씨발놈들아! 이 연다로 외치시며 자신의 상징과도 같으신 두 자루의 식칼이 미친듯이 휘둘러 애꿎은 아세이 7,489명을 썰어버려 돈배로 만들어버리고 계셨던 것. 또 하르빵 해병님은 그럼에도 화가 가시지 않으셨는지 식칼 휘두르기를 멈추시기는커녕 더욱 기세를 담아 추가로 89,269명의 아세이마저 돈배로 만드시려던 순간, 새끼! 기알! 빡! 누군가가 상어처럼 뛰어 올라와 도하르빵 해병님의 미간에 헤드버트를 날리셨다. 상어와 같은 헤드버트의 충격 덕분인지 그제서야 진정을 하셨던 도하르빵 해병님께서는 안면이 쫄쫄 찌그러지신 채로 일어나 앞을 보시니 제주산 전복과도 같은 견관외피로 무장한 신체를 지니신 제주 해병대 일수 오분작 해병님께서 그의 최측근이신 이수 구살 해병님, 구살 해병님의 동기 한치 해병님, 그리고 도하르방 해병님의 맞서님이신 한나봉 해병님을 대동한 채로 도하르방 해병님을 노려보고 있던 것이 아니겠는가. 너 하르방 해병! 어떤 이유로 갑자기 이런 계절을 떨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지 당장 설명해보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하르방 해병님께서 오분작 해병님께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69중첩 의문문으로 보고하시기를 본래 도하르방 해병님께서 제주 해병대 소중한 주식 중 하나인 해병귤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확할 방법을 고민하신 끝에 해병 감귤을 대량으로 재배하여 수확할 수 있는 해병 과수원을 조성하였으나, 기껏 수확을 한 해병 감귤 한 상자를 누군가가 김빠이 해갔다는 것이었고, 감히 해병대 소중한 식량을 김빠이 치다니 오분작 해병님께선 견고한 외피가 벌어질 정도로 크게 분노하셨고, 구살 해병님은 전시대 보랏빛 가시를 날카롭게 세우시며 한치 해병님께서는 척선을 격하게 꿈틀거리시며 한나봉 해병님은 한나봉 갑주 속 붉은 안광을 번쩍이며 각자 분노를 표하고 계셨다. 사람 새끼도 아니네 이 새끼들. 이내
오분작 해병님께서 당장 수색대를 꾸려 해병 감귤 긴바이범을 생포해 올 것을 명하셨고, 낑깡 해병님을 필두로 한 수색대가 긴바이범의 흔적을 쫓아 추격을 개시했던 것이었고, 다시금 현재 제2스 해병 감저 해병 긴바이범을 잡아라. 낑깡 해병이라고 불린 기묘한 난쟁이의 명령에 따라 지슬과 감저라고 불린 울퉁불퉁한 외모가 마치 감자와 고구마를 연상시키는 두 거안이 청년에게 달려들었다. 청년은 도망치려고 했으나 금방 따라잡히고 말았고, 이내 낑깡이 휘두른 흉악한 물건에 얻어맞아가지고 바닥을 나뒹굴었다. 긴바이범 주제, 도망까지 치려고 해? 아무래도 이 몸께서 지니 전위를 하사하셔가지고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구만. 낑깡 해병님께서 돌기로 가득한 물건을 치켜 세운 채로 청년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청년은 일어나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방금 얻어맞았던 충격으로 몸에 격통이 달리고 있던 탓에 도망은커녕 일어설 수조차도 없었던 것이었다. 아세이! 전의 세식! 다가오던 낑깡 해병은 그 외침과 함께 청년을 향해 뛰어올랐고, 청년은 눈앞의 공포에 두 눈을 질끈 감은 그 순간 슉! 빡! 어디선가 날아온 새하얀 화살과도 같은 것이 청년에게 달려들던 낑깡 해병의 거대 포신에 박혔고, 낑깡 해병은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역시 5분작 해병님의 예측대로라군. 포신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던 낑깡 해병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보니 한치 해병님이 옆에 도하르방 해병님을 대동하신 채 자신의 포신을 꼿꼿하게 세우고 계셨던 것이었다. 한치 해병님께서 자신의 주특기 포신으로부터 발사되는 올챙이 크림 화살로 낑깡 해병에게 날렸던 것이었다. 한치 해병님, 도하르방 해병님, 이게요 대체 어떻게? 낑깡 해병은 물론이고 그 뒤에 계시던 지슬 감저 해병님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시던 그때, 마운틴드로 콩! 떡! 어디선가 들려온 외침과 함께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바위와 같은 무언가 지슬과 감저를 깔아뭉개며 해병 메쉬드 포테이토와 해병 고구마 무스로 만들어버렸다. 이윽고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던 그것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며 정체를 드러내니 그것은 바위가 아니라 자그마한 몸집의 낑깡 해병과는 반대로 제주 해병대 제1의 거구를 자랑하시는 도하르방 해병님의 맏후임이신 백록담 해병님이 자신의 필살기인 마운틴 드롭을 날리셨던 것이었다. 근육맨에서 봤던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의심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워 어안이 벙벙해져 계시던 낑깡 해병님의 귓가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으니, 아무래도 저번에 맴매로는 처벌이 부족했단 모양이로군. 거구의 백록담 해병님의 뒤편으로는 오분작 해병님, 구살 해병님, 한나봉 해병님이 걸어 나오셨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를 좀 더 과거로 되돌려 설명을 해보자면, 본래 낑깡 해병은 제주 해병대에서 제일 작은 몸집을 지녔다는 이것만 본다면 다른 해병들에게 비웃음과 함께 기열 취급당하긴 딱 좋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나, 작은 체구 대신 제주 해병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거대하고 기함 넘치는 낑깡다마 포신을 지닌 덕에 비웃음을 당하기는커녕 제주의 기함 넘치던 오도 해병들 중 하나로 군림하며 자악지만
강한 오도 해병이라는 이명까지 붙으며 아세들은 물론이고 몇몇 오도 해병들 사이에서도 경배의 대상이 될 지경이었다. 허나 이에 낑깡 해병은 날이 갈수록 점점 거만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해병 방카에 막 들어온 아세들에게 멋대로 손을 대고 전회를 행하는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당연히 해병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막 자진 입대한 아세이들이 낑깡 해병의 초거대 포신으로 행해지는 전회를 견뎌낼 리가 만무하였고 전회 구멍이 완전히 파열되어서 불구가 되거나 아예 해병 돈배로 변해버리는 아세이들이 속출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오분작 해병님께서 크게 분노하시어 낑깡 해병에게 손수 맴매를 행하여 해병 생과일 주스로 만들어 처벌하셨던 과거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낑깡 해병님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시지 않으신 데다 사건이 벌어지고 시간이 꽤나 흘러 오분작 해병님도 이 사건을 까먹고 있었지만 김빠이 범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신 뒤 조용히 쌈바춤을 추시던 도중 과거 낑깡 해병이 벌였던 그 사건을 떠올리신 오분작 해병님이셨고 이에 자신을 비롯하여 구살, 한치, 한라봉, 도하르방, 백록담 해병들을 이끌고 낑깡 일당을 뒤쫓아온 것이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일을 벌이려 하다니 이번 일은 맴매로 끝나지 않을 것을 각오하도록 하여라. 저보 오힘을 해명하는 것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는지 있는지 그 여쭤봐도 문제가 없을지를 허가해 주실수. 이 기회 저에게 변명을 하다니. 응답모양. 그 외침과 함께 도하르방 해병님이 낑깡 해병에게 달려들어 쌍칼을 휘두르시자 이내 낑깡 해병은 각개빤스는 물론 포신과 팔다리가 모두 잘려나가 동그란 과일과 같은 몸뚱이만 나온 채 공중으로 내던져졌고 오분작 해병님께서 그런 낑깡 해병이 떨어지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자신의 외피를 열어 숨겨진 포신을 꺼내들고는 떨어지는 낑깡 해병을 자신의 포신 끝으로 받아내시니 푸찌! 낑깡 해병은 오분작 해병님의 포신에 전회 구멍부터 입까지 꿰뚫리고야 말았다. 마치 개밥처럼. 니놈은 한동안 내가 직접 전회 인형을 집행해 주도록 하겠다. 이번 기회에 박는 기쁨 외에도 박히는 기쁨도 알려주도록 할 것이니 감사할 수 있도록. 이후 오분작 해병님은 긴빠이범의 처리권을 고살 해병님께 위임하시고는 자신의 포신에 낑깡 해병님을 끼워놓은 채 한치 해병님과 함께 해병 방카로 돌아가셨고 현장에 남게 된 구살, 한라봉, 도하르방, 백록답 해병님들은 긴빠이범을 앞에 두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에게 달려들었던 난쟁이와 거한들의 위협에 벗어났으나 전신에 보라색 가시가 난 괴물, 흉물스럽게 생긴 데다가 살아 움직이기까지 하는 돌하르방 모습을 한 괴물, 큰 바위 같은 몸집에 산에 팔다리를 달아놓은 모습의 괴물, 커다란 과일에 두 다리가 달린 모습의 괴물 등등 한눈에 봐도 아까보다 훨씬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는 처우를 의논하는 상황에 처한 청년이었으나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랐기 때문에 결국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잘못했어요. 집에서 어머니랑 동생들이 굶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 없으면 어머니랑 동생들 돌봐줄 사람들이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잠깐. 그 말들은 구살 해병님께서는 잔뜩 세워져 있었던 가시를 전부 내리시고는 한 손을 들어 다른 해병님들을 전부 조용히 시키신 뒤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그게 무슨 이야기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곧살 해병님의 추궁에 청년은 결국 자신의 인생 집안 사정 등등을 전부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던 구살 해병님의 표정은 점점 침울해지기 시작하였다. 오도 해병인 지금은 전신에 가시가 돋아난 기압과 짜세가 넘치시는 몸이었지만, 사실 입대 전 자기 자신이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은 험한 삶을 살아왔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가 남일로 느껴지지 않으셨던 것이리라. 청년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침묵하시던 구살 해병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린 나이에부터 그런 일을 겪어왔다니 정말로 안타까운 일로군.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널 해야 할 일은 없을 것이며 너의 가족들도 굶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예. 그렇다고는 해도 소중한 해병 감귤을 김빠이 한 건 명백한 잘못. 따라서 너에게 해병 청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잠시 후 청년은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앞에 가득 쌓여있는 무언가를 집어들고 입에 쑤셔넣고 있었다. 네 마리의 괴물 새끼들은 청년이 다시는 도둑질, 그들의 용어로는 긴바이를 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청년을 자신들의 본거지로 데려왔고, 청년이 훔쳤던 상자에 들어있던 것은 물론 과수원에 쌓여 있었던 다른 해병 감귤까지 전부 가져와 청년의 눈앞에 쌓아두었고는 그걸 전부 청년에게 먹어치울 것을 강요한 것이었다. 못 먹겠다고 한다면 정말로 죽일 기세였기 때문에 청년은 끔찍해하면서도 구역질을 참아가며 필사적으로 눈앞에 해병 감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으나, 아무리 그래도 양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결국 한계가 오고야 말았고, 삼켰던 해병 감귤들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야 말았다. 청년이 얼굴이 주황빛으로 물든 채 유액이 섞인 그것을 입에 물고 있던 그때, 한나봉 해병님이 마치 조스나 상어처럼 뛰어올라 청년을 들이박았고, 청년은 입에 머금고 있었던 것들을 모조리 바닥에 쏟아내고야 말았다. 그런 청년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해병들이 청년이 토해낸 것을 포함한 해병 감귤들을 가리키며 계속 먹을 것을 강요하였다. 그럼 먹어라. 네가 선택한 해병 감귤이다. 그럼 먹어라. 어머니와 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고작 그 정도였나?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린 청년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자신이 토한 것을 포함한 해병 감귤을 다시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 청년은 괴로움도 구역질도 느껴지지 않았고, 결국 눈앞에 있던 해병 감귤을 전부 먹어치우는 데 성공한 청년은 마침내 다시 태어나고야 말았다. 새벽에 어느 허름한 집 앞에서 누군가 감귤 상자를 잔뜩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해병대 활동복을 입고 있는 나름 잘생긴 청년은 마지막 상자까지 쌓아 올리곤 숨을 돌리며 불평을 내뱉었다. 내가 이제 하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냐. 그때 집의 문 쪽에서 인기척을 느낀 남성은 재빨리 모습을 감췄고 집안에서 한 소녀가 걸어 나왔다. 이 허름한 집은 해병들의 본거지로 잡혀가 있던 청년의 집이었으며, 소녀는 청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청년의 여동생이었던 것. 이내 여동생은 집 앞에 가득 쌓여있는 감귤 상자를 보았고,
가족들과 함께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들은 전부 감귤 대신 현금으로 한가득 채워져 있었고 맨 위에 있었던 상자에는 현금과 함께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편지에는 돌아오길 기다리던 가장으로서 자신들을 돌봐줘온 존재 청년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이 장문으로 적혀 있었고 거기엔 가족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편지 내용을 확인한 청년의 가족들은 청년을 찾으려고 했으나 그날 이후 청년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같은 달 어느 사채업자의 사무소가 초토화되고는 관계자들은 모조리 실종, 현금도 모조리 사라진 사건이 벌어졌지만 해당 사건은 뉴스 하나 나오는 일 없이 조용히 묻혔다고 한다. 그땐 그런 일도 있었지. 공병 주상절리 해병이 작업 시작하기 위해 자신의 육각 포신을 점검하던 도중 6이라는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가 터져버리고 천해양 해병이 자신의 포신을 긁던 손을 무심코 코로 가져왔다 피를 뿜며 쓰러지며 브레인 듀오인 백년초 현무암 해병이 아이디어를 내다가 쌍으로 돈배가 내던 평화로운 지오일 자신의 맏후임과 맏맏후임인 도하라방 해병과 백록담 해병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한나봉 해병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고는 껄껄 웃었다. 시간이 흘러 오은작 해병님을 비롯한 선임 해병들이 전역하고 자신들이 각각 제주 해병대 서열 1, 2, 3위로 등극한 이후 3명의 해병들은 종종 이렇게 모여서 그동안 해병대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일에 대하여 잡담을 나누곤 했다. 자신들이 해병대에 입대하고 부대의 최고 선임들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본래 아세이 자진 입대 담당이었던 지이슬 가암저 해병이 낑깡 해병을 말리긴커녕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는 죄목으로 이내 결국 자진 입대 담당에서 퇴출당하고 후에 입대한 천재현 형제가 새로운 자진 입대 담당이 되면서 그날 이후 제주 해병대에 지효일과 제효일이 반복되었고 지연 좋고 재연 좋다는 격언이 생겨난 일. 한나봉 해병이 포항의 호랑이 킥, 김포의 사자 니킥에 맞먹는다는 필살기인 제주의 상어 헤드버트를 완벽하게 전수받고 후에 진정한 해병 일수, 아니 제주의 일수로 등극한 일. 맴매형에 이어서 전회인형까지 당한 뒤에 좀 얌전해졌다 싶었던 낑깡 해병이 포항에서 자신처럼 커다란 포신을 가진 아세이가 일으킨 후에 괴흥태 해병의 성기난사 대소동으로 불리며 해병대의 전설적 사건 중 하나로 회자되는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는 지멋대로 감명을 받아 오분작 해병님 앞에 서서는 이야! 오분작! 이 씨발놈아! 개극장 떼고 붙자! 라고 소리쳤다가 오분작 구살 한치 한나봉 도하라방 백록담 기타 등등 해병들에게 6974 제년 또한 집탄 구타를 당한 일. 그리고 방금 나눴던 이야기. 해병 감귤을 깃바이 쳤다 정신교육을 겸하는 악기발이를 당하게 된 아세이가 악으로 깡으로 눈앞에 해병 감귤을 모조리 먹어치운 아세이가 진정한 오도 해병으로 완성되어 다시금 태어났고 그 오도 해병이 도하라방 해병의 수제자가 되었다가 도하라방 해병님으로부터 대표 주계병 자리를 물려받고 제주 해병방카의 주기장을 책임지게 된 일은 자주 화제되곤 하였다. 그러고 보니 슬슬 저녁 시간이로군. 자, 모두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알겠습니다. 제주 해병대를 지배하는 3명의 해병들은 그 말과 함께 제일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서는 주계병을 불렀다. 가 해병! 오늘의 석식 메뉴는 뭔가? 그 부름을 들은 주계병 가 해병이 셋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눈앞에 가득 쌓여있던 해병 감귤을 아그룩각으로 전부 먹어치우고 자기 자신도 해병 감귤 그 자체와 같은 얼굴에 5도 짜세 해병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해병. 주계병은 씩 웃더니
관등 성명을 대며 그날 저녁 식단을 외쳤다. 상륙 감귤! 오늘의 석식은 해병 마라짜장, 해병 돈배! 그 시간은 해병 바나나와 해병 감귤입니다!